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금리 인하가 되었죠. 파월이 약간의 매파적인 듯 하면서도 뭔가 비둘기적인 듯 하면서도 항상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펼치면서 어쨌든 금리 인하는 됐습니다. 장중에 금리 인하가 실시되자마자 급등을 했고 파월이 나오자마자 미친 듯한 급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다가 급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다가 급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의 보합권으로 마무리. 단타를 치시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하지만 단타를 못 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잃었고 그냥 꿀잠을 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려면 잘해야 되고 잘하지 못하면은 이런 빅 이벤트가 있는 날은 굳이 뭔가를 대응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자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실시간 선물 상황이 한 0.5% 정도 상승으로 하고 있다. 요거는 지금 시장이 완전히 이제 버블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은가.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항상 프리장에서 급등하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본장에서 주식을 올리는 돈보다 거래량이 없는 이 프리장이나 주간장에 선물 가격을 올리는 돈이 세력의 입장에서는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좀 쉽게 프리장에서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나 본장이 시작되게 되면은 조금의 반전의 상황도 자주 일어나게 된다. 공포지수는 57. 그다지 변함은 없네요. 푸덴콜옵션은 살짝 올라간 0.59입니다. 이 구간은 아주 매우 부분 익절을 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어요. 1배 지수는 계속적인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3배 레버리지나 고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테마성의 종목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푸덴콜 옵션 지표의 하방일 때는 증시의 과열이라는 것이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신규로 많은 물량을 땡길 때는 아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이런 낮은 푸덴콜 옵션의 상황에서는 진짜 미친 듯이 급등을 해요. 피날레로 가고 있다는 뜻이며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 결국에는 끝없이 오르는 것은 없고 자칫 물리게 되면은 꼭대기에서 물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타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던져버릴 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사서 장투를 하기에는 매우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매매를 하고 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늘 주간 선물이 살짝 오르면서 다시 한번 안드로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때와 비슷한 느낌이죠. 안드로메다에서 표류를 하다가 어느 순간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 이 급락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 급락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런 안드로메다 위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단기로 또는 단타로 매매를 해야 한다.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들은 그 물량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은 3배 레버리지일 경우에 부분 매도를 수락하겠습니다. 이제 블랙홀 라인까지는 불과 사실 1%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왕 이렇게까지 간 거 버블의 끝인 나스닥의 초장기 우상향의 저항선 블랙홀 라인까지 터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것이 버블 아니겠는가. 블랙홀 라인을 넘기면은 요거는 이제 닷컴 버블급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건강한 상황은 블랙홀 라인까지 터치를 하거나 살짝 넘기더라도 이런 식으로 파도를 타면서 계속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요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서 세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은 이거 다 죽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순간이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요런 거는 좀 다 던져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 저는 주식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단기간에 확 먹고 끝내려는 그런 투기적인 성향의 매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 어느덧 스토캐스틱 과매수의 상황. 이제는 조금 많이 묵었다. 시간 봉으로 봤을 때 많이 묵었다. 이런 거죠. 엔비디아는 어제 또 좀 뭔가 악재가 터지면서 약간의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래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하방의 채널까지 다시 터치하는 상황이 온다. 가격은 160달러 초반대 정도 오면은 이때는 엔비디아 들어가야 되죠.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면은 들어가야 된다. 반도체 안드로메다 라인을 계속적으로 넘겨주는 상황. 아주 나이스하네요. 속슬은 현재 프리장에서 한 31달러까지도 보여주는 괜찮은 상황. 제 목표가가 30달러였는데 31달러? 이제는 저도 이제 언제 매도 버튼을 누를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 TQQQ도 마감은 98달러 정도로 마감하였으나 프리장에서 100달러 정도까지 와리가리하고 있다. TQ는 그래도 100달러 이상에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도를 해도 전부 다 매도는 하지 않고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합니다. 저는 모든 종목을 한방 매수 한방 매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왜냐?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어제 좀 장이 좀 썩 좋지 않았는데 테슬라는 양봉으로 마무리. 그러니까 이제 요게 말씀드렸잖아요. IC대로다. IC대로 패턴이다. IC대로 패턴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그냥 사랑한다. 테슬라 요겁니다. 사랑하는 패턴이 지금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죠. 주봉의 상승의 채널, 메인 상승의 채널, 상단선이면은 이제 볼린저밴드 찢어버리면서 한 440달러는 좀 가야지. 이 저항까지는 가야지. 뭔가 이제 매도 버튼 살짝 만진작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장기 물량도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깨게 되면은 이제 뉴 하이 신고가를 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기를 돌파하면요. 여기 가격은 금주 가격으로는 한 440. 그러니까 440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투더문 테슬라.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AAPU 애플 2배 레버리지를 들어가서 현재까지는 약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어요. 이거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애플이 계속 올라서 매도를 좀 못하고 있어요. 애플이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 한 240달러 초반 정도 그 정도 가면은 레버리지니까 볼린저밴드 상단에 맞으면은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수익 실현을 고려하고 있다. 같이 참여하신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구글이 지금 약간의 이틀간의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5일선 급등주의 1차 조건은 5일선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5일선을 명확하게 캔들 몸통째로 이탈을 하고 숏을 쳐도 그때도 늦지 않아요. 굳이 올라가는 도중에서 욕심을 많이 내서 구글 숏의 최저점을 잡으려는 매매는 그렇게 건강하진 않다. 물론 많이 먹으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매매다. 왜냐? 5일선을 맞고 다시 급등, 또 하락하다가 5일선을 맞고 급등, 또 하락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급등주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숏을 치려면 5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쳐도 늦지 않다.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까지의 약간의 조정, 이런 거를 먹는 거예요. 숏의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슷한 종목이 있죠.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온큐도 계속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시간 외에서 호재가 터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얘도 지금 막 볼린저밴드 둥둥으로 가고 있어요. 얘도 숏을 치려는 분들이 많은데 숏을 치려고 하면은 5일선 정도는 이제 이탈을 해줘야 몸통으로 이탈하면은 단기적인 21선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멘탈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굳이 이렇게 미친 듯이 가는 종목을 역대급 기회라고 숏을 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건강한 투자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혹시나 그 종목의 하이피크, 하이 전성기를 잘못 맞닥뜨리면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계속 끝도 없이. 그러면은 여기서 숏을 잡았으면은 계속 물을 타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정이 와도 계속 물 탄 숏이 여전히 음전일 수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적절하게 양전을 했는데 숏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적절하게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면은 다시 올라가면은 이거는 계속 물리는 거예요. 영원히 물릴 수가 있다. 멘탈이 개박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기준을 갖고 쳐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기 하루 데일리 숏은 해볼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숏을 치려면은 그냥 시작도 하지 마라. 하려면은 끝까지 물 타서 나만 사면 물린다처럼 목숨 걸고 하든가. 그분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중소형주를 보면은 일단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어제 윗꼬리 상단 부근에서 단타를 성공하고 익절하였습니다. UDT방에 고수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서클은 익절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21선 미세하게 돌리고 있는 흐름이라서 120달러 후반 정도가 오면은 재진입이 가능하다. 맞고 떨어진 후에 지지받고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블리시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좀 장을 오랫동안 봤어요. 장 중에 전 종목들이 이렇게 상당한 미친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블리시는 미동도 없더라고요. 마치 딴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굉장히 플랫하게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 얘가 저기 뭐가 있나 하고서 그냥 샀어요. 그런데 장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했죠.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같이 빅 이벤트가 있는 날에 혼자서 막 잘 버티는 종목이 있다. 그 종목은 뭔가 있는 거예요. 세력이 확실하게 주가 변동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뭘 살까 하다가 어제 얘를 사서 장 후에 실적 발표에서 급등을 하길래 괜찮은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라는 거는 뭔가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물론 기준이 있다고 그게 100% 돈을 벌 수 있진 않겠죠. 하지만 아무리 단타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숏이라도 롱이라도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 그 기준은 과거에 승리했었던 확률이 큰 방법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준을 하나씩 세워가야 된단 말입니다. 솔라이치 최근에 저희 멤버십에서도 또 다뤘던 종목인데 수익을 보신 분 축하드리고요. 포니 AI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위라이드 축하드리고요. 빅베어 축하드립니다. 어제도 큰 상승을 해주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상황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조금만 더 욕심을 내봐도 되겠다. 문제는 이제 조비인데 조비가 좀 배가리가 없는 상황. 4시간 봉을 봤을 시 그래도
일목균형표를 옆으로 이탈해 주면서 뭔가 이게 좀 기를 좀 모았는데 다시 이렇게 꼬꾸라지면 안 됩니다. 어제도 밑꼬리를 달아주고 그래도 약간의 선방,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짝 용소슴에서 매도를 하려고 최근에 샀던 건데 뭔가 좀 매가리가 없는 상황, 가능성은 아직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SMR은 상승의 지지선, 이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만 맞으면은 반등을 하더라고요. 단타로 하기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맞고 반등, 맞고 반등, 맞고 반등, 맞고 반등. 어제도 맞고 반등. 이거 뭐가 있어? 이 선이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얘가. 여기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여기를 이탈하면은 세력이 매집을 포기한다는 신호이고, 여기만 지켜주면은 이 라인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있다. SMR 뭔가 있어. 너 코인의 공포지수는 52. 테더의 차트입니다. 테더가 어제 살짝 또 위험한 순간을 보여주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락의 채널, 메인 하락의 채널, 보라색 상단, 보라색 하단, 요 라인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요 보라색 라인으로 다시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와 주면은 다시 한번 코인의 불장이 올 것 같은데, 현재는 약간 좀 긴가민가한 상황. 그래도 최근에 코인을 사셨던 분들은 일단은 뭐 수익권이시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뭔가 좀 확실하게 방향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된 횡보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목균형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에서 옆으로 이탈을 하고, 여기는 이제 좀 뭔가 자유의 상황, 이렇게 구름대에 갇히면은 안개도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 이런 데서는 안 보여서 이렇게 갇혀서 캔들이 막 이렇게 갇혀요. 이게 막 갇혀. 그래가지고 답답하죠. 답답한 흐름이고 잘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답답한 흐름인데,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고 좀 자유의 몸이 되면은 조금의 어떤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탈하고서도 다시 한번 이 구름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일단 비트코인 상황은 좋습니다. 게더리움은 오늘도 좀 매가리가 없는 모습.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상방 추세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이 메인 상승의 채널 안에 캔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평단이 좀 낮아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 방향 자체는 횡보지만 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빨간색 라인을 넘겨주면은 이제 비로소 다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파란색 메인 상단의 채널 상단을 일단 돌파해줘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를 이렇게 넘어주면은 이제 피날레, 게더리움과 영원한 이별을 준비할 시기,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뭐 올지 않을지 모르죠. 하지만 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은 이제 실업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노무라는 컨센보다 조금 더 좋은 제조업 지수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 이게 좋으면은 사실 금리 인하를 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장의 어떤 혼란스러운 기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겠다. 일본의 금리 결정 내일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내일 크게 이벤트성으로 나올 수 있는 일정은 이거고, 상당히 또 어제와 같이 장중의 변동성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에 요동이 칠 때 손절이나 매도나 수익 실현을 고려할 사람이라면 차라리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있고 상황이 좋으니까 오늘 수익 실현을 하세요. 내일은 뭐 그냥 쉬시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수익 실현은 욕심을 내려놓으며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정신이 훼손되면은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최근에 좀 UDT 방에서 수익을 좀 괜찮게 내고 있고, 장교 멤버십은 뭐 장투니까, 그리고 나스닥이 최고점이니까 당연히 그냥 뭐 돈을 쓸어 담고 계시겠죠. 모두 축하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결국에는 대세에 순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현물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간다. 주식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 요 대전제를 가지고 저는 그나마 정직한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감정적이지만 당신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항상 좀 이성적으로, 몰빵 가즈아 뭐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요. 숏 몰빵 요것도 좋지 않아요. 좀 이성적으로 욕심을 조금 줄이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잔고가 더 늘어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시간을 좀 녹여야 되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은 쉽게 거지가 될 수가 있는 게 언제나 주식 시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단 한 가지,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그리고 시간을 녹인다. 워렌 버핏.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